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미국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저 PBR 종목 중심의 강세가 지속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상실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우선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하면서 2,62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819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 그려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 0.13% 강보합권에서 75,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0.5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3%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시초부터 강한 모습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8%, 현대차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는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가 2% 넘게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17%, 포스코홀딩스는 2% 넘게 뛸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주 어제도 강한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56% 상승하면서 24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32% 강세 연출하면서 60만 4천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HLB가 1.72%, 알테오젠이 0.26% 약보합권에서 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0.3%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1.48%로 강한 모습으로 시초부터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캠이 1% 가까운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연출됐었는데요. 오늘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은 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이슈가 있었죠. 오늘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인데요. 28.4% 거의 상한가 직행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PBR은 0.32배 정도 되는데 사실상 지난 3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올해 그 전기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4월 전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전기료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만약에 5원 정도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이긴 했지만은 이번에 그 전기료 인상이 만약에 4월 이후로부터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올해는 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가능성을 굉장히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당시 때 영업이익이 4조 원이었을 때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현 그 당시 때 실적 발표 이후로부터 2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27,000원까지 상승을 한 거 보면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만약에 올해 진행이 됐을 경우 26,000원까지는 한전의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더 열어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 한다면 11차 그 전력 수급 기복 계획도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앞으로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형태들을 확인을 했을 때 1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좀 꾸준히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일단 지금 1차 구간이 23,6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17,9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아침에 한국전력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PBR, 저 PBR주 열풍이요. 또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넷마블입니다. 이 넷마블은 게임과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그 중국 판호 발급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총 3종이 발급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넷마블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발급받은 게임은 그 킹 오브 파이터 그 올스타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동사의 경우에는 개발 리소스 제공을 하고 기술 자문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연관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넷마블의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좀 몇 개 있기는 한데 앞으로 다가올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그 아스달 연대기라는 그 신작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달 연대기가 이달 15일에 쇼케이스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상반기 때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도 넷마블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생 토론회를 그 지난주에 좀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와주긴 했지만은 게임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음 달에 게임 산업 진흥법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좀 나와준다 하면은 오히려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작년 11월에 하이브 주식 250만 주를 좀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록딜을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처분하며 확보한 금액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좀 재무적인 개선을 위한 부분들을 위해 블록딜을 좀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7일에 블록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것을 좀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재무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이제 전일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증권가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1분기 때는 실적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그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통해서 블록딜을 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지금 넷마블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구작 게임들을 좀 일부 종료를 시키는 등의 구조 개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1,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2월 8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예상 체결가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형제주였습니다.
자, 우선 환율 1,328원입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4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50달러 선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44,286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자, 어제 업종별로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초전도체도 지속적으로 꿈틀거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주목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자,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1% 강보합권에서 2,62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816포인트 선에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연휴 직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추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25조 초대박 계약을 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GM과 북미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4.85%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8만 6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입니다. 2.82% 예상 체결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2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당분간 실적 반등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전망은 우세합니다. 목표가 줄지어 하락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3.11%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59만 7천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에코프로는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합니다. 어닝 쇼크를 덮은 액면 분할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지속적으로 주가 방향성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 하락하고 있고요. 11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예상 체결가부터는 28% 벌써부터 급등할 것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슈 분석해보면 예상 체결가에서부터 지금 지속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명은 삼성 로보틱스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반도체입니다. 1.79% 약 2% 가까운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2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엔텍 1.58%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34,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장중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연출하고요. 굉장히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서 시황 변동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트입니다. 워트와 이렌시스 아직까지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주가 방향성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워트 185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사업 영역 확장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드리고요.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4,925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이렌시스 삼성 로봇 사업 인수 합병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CCS 마지막 종목입니다. 5.81%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2,550선에서 시작합니다. CCS 역시 함께 초전도체 테마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건우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장하고 지금 4분 정도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삼성 SDI 오늘 뭐 장초반에 강하게 시작합니다. 2.5%, LG화학 4.3%.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도 최근까지 좀 너무 대형주가 이제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LG화학 특히 뭐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되고 에코프로 3.8%, 에코프로 BM 어제에 이어서 뭐 다시 강세를 띄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1로 뭐 주식 분할을 한다, 코스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펀더멘털은 뭐 그렇게 큰 영향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 좀 차익 실현 많이 나오네요. 3.9%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오히려 3% 올라갑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2차 전지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는 거죠. 1.5%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으로 봐서 LG화학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화학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 많이 올라가니까 철강금속 많이 올라갑니다. 전기전자도 조금 힘을 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580억 가량 장 초반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좀 많이 파네요. 341억 팔고 코스닥은 238억. 최근의 분위기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런 느낌입니다. 자, 프로그램 시가총액 상회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프로그램을 많이 파네요. 159억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합 정도 있고 하이닉스도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약하게 35억 정도 들어옵니다. 강보합 정도로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현대차도 오늘 프로그램이 좀 괜찮습니다. 115억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조금 반등을 하는 기미가 있습니다만은 포드나 GM 이쪽 전통차 쪽의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도 포드가 상당히 강했어요. GM도 최근에 그 분위기에 같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일본으로 치면 이제 도요타 이쪽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우리는 저 PBR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그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섹터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 3, 4%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75억 순매도, 95억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프로그램은 17억 순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기 인수 가능성 내비쳤기 때문에 17.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이닉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4억 0.5% 올라오고 있다. KB금리 0.9% 2.28억 정도 지금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주 많이 올라왔는데 KB금융도 뭐 대장주 중에 하나죠. 아직도 PBR이 ROE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은행들이 대주주인 관계로 여러 기업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PBR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 경영 중심이고 재벌의 기득권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얼마나 빨리 축소시킬 건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융지주는 좀 다르죠. 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정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금융지주 쪽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리스크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PF 그리고 지금 민간 부채가 상당히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안 좋을 거냐 충당금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쌀 시기가 지금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리스크는 있다. 다만 지금은 언제죠? 2월입니다. 배당 기산일이 2월 말 정도에 금융주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금융 지주도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센티 펀드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삼성물산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6억 들어오면서 0.8%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예전에 60%대에서 지금 40%대로 축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지금 기존에 2,550원 보통주를 하겠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4,500원 내놔라 주당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강한 그 시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코스닥 보겠습니다. HLB, 어버버, LS 머티리얼즈 이 순서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매도가 나오네요. LG화학도 장초반보다는 조금 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116억 이렇게 나오면서 플러스 3%에 불과합니다. 장초반보다 조금 밀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삼성 SDI도 프로그램 순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프로그램 순매도가 점점 커지네요. 105억까지 커졌습니다. 3.6%. 에코프로는 지주사라 좀 강한가요? 48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면서 5.5%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시장 큰 개입은 없고 현물에서 코스피 257억 팔고 코스닥 228억 팔고 있으나 조금 스탠스가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좀 더 흐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원래 이제 계속 지금 기업 밸류업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지주사나 금융사, 보험사 이쪽에 그 코스피 쪽에 많이 좀 편성이 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 코스닥 쪽 중심도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코스피 쪽에 이제 뭐 기업 밸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받지 못했던 것이 영향을 받았지만은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흐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형태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급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이슈에 따라가서 그 수급이 쏠리는 현상인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뭐 에코프로 지수 강세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5대1 그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급적으로는 뭐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다고 했던 LNF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올라가다 다 망가졌잖아요. 원위치로 다 왔는데 에코프로, BM 4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마이너스로 완전히 처박았던데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실적을 좀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해보니까는 그렇게 1분기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하기 전까지에는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지 그 다음에는 아직 그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NF도 그렇긴 하지만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전했을 때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에 어제 좀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액면 분할 관련된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긍정적인 그 코멘트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밤 사이에 좀 내용이 나왔던 게 LG화학에 대해서도 GM에 이제 양극재를 좀 공급한다는 이 내용은 솔직히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 그룹주에 대해서 시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게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삼성전자 사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제 액면 분할 한 다음에 주가가 못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액면 분할이 된다 하면은 그때 주가는 오히려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분할 그 가치의 상승을 개런티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금융 지주 쪽으로 좀 잠깐 언급을 해 보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멘트를 이제 해 드렸는데 그 금융주주 이쪽 금융주 쪽이 사실은 주인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주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보면은 밸류어 프로그램 하면서 금융주들이 막 좋고 PBR도 좋고 아니면 주인 없는 회사들이 PBR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금융주. 곧 이제 배당 기산이 다가옵니다. 2월 내내 앞으로 이제 한 2, 3주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까지는 배당 전까지는 계속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안전처를 찾는 것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우리나라 비슷한 그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오래 걸렸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서신을 다 보내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협조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그 정부에서 실제로 기업들한테 그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설정이 되고 정부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가 된다 하면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배당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배당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상에서는 계속 조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흐름이 4월 초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이제 가보고 싶어요. 지주사 그냥 금방 금융 지주도 얘기했는데 일반 지주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점 대비가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 제가 오늘 센티펀드 코너에서 삼성물산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삼성물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SK스퀘어도 많이 올라오고 하여튼간 다들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가지고
주총회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주주 제안을 하면서 배당 달라, 자선 매입하라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덥석덥석 이렇게 물으면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빨리 해야지 주가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건데 만약에 조금 미진하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NAV 대비해서 주가 할인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높아심에 좀 여쭤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에서도 그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아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뭐 그 걱정이 될 유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주사에서도 이제 지주사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현금이나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는 굉장히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빨간 날, 노는 날인데 지금 연휴를 앞두고 주가가 좀 좋네요. 네, 우선은 뭐 이제 어제 또 미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조금 하루 종일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후장까지 이제 시장 체크를 조금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뭐 오후장으로 갈수록 네, 이제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리스크 관리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수급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좀 과대 낙폭이 심했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AI 관련주들 위주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오늘이나 뭐 다음 주까지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전망이 좋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소재 쪽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의 또 저가 공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4분기 실적이 뭐 거의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뭐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저PBR주들 저평가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모아가시는 전략이라면 여전히 뭐 금융주나 보험주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 특히 이제 저PBR주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펀더멘탈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쪽으로만 얘기가 됐고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쪽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고려제강, KCC, 세방전지, LG화학 들어있네요.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세방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그 자동차 쪽 부품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뭐 굉장히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세방전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특히 이 종목도 이제 PBR이 이제 1배 미만, 0.6배 지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굉장히 좀 큰 패러다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연차 중심에서 현재 하이브리드 차로 계속해서 좀 이동 중에 있는데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납축 전지를 또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GM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죠. 네, 82,000원은 지금 갱신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뭐 거의 3거래일째 연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 75,000원 이하대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한 75,0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가온 칩스, 어버브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나 로봇 쪽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인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에 따라서 오늘 시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같이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자금이 뭐 성장주로 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나 AI 쪽은 대표적인 이런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수혜를 또 볼 수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단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데 뭐 현재 가격에서도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15만 원 이하대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한 1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0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익도 아직 안 나고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가기는 할 겁니다만은 대단히 매우 상당히 비싼 주식입니다. 이제 유념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주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진영곤 회장이 전환사채 정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의 기업가치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14% 급등하고 있고요. 7,2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협진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고요. 어제도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1,19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급등주는 이렌시스입니다. 삼성 로봇 사업 M&A에 대한 기대감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고요. 현재 22% 넘게 올라가면서 6,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급등주입니다. CCS인데요. 한국거래소가 CCS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18% 넘게 상승하면서 2,8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13% 넘게 급등하고 있는 크로셀 셜텍이고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28% 급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3월 인터넷 센서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 정리 매매 첫날에는 80% 급락하기도 했고요.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44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뭐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지는 몰라도 저런 종목 보는 거 시간 낭비죠. 자, 지금부터는 따라가 말할 종목 전문가가 가져온 거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건설기계 위주로 이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개인 선호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뭐 1월 중순부터 이제 2월 5일까지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15일 연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은 애초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하회를 했지만 2023년 전체 실적은 22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가량 좀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기술적으로도 하단 부분에서 이제 뭐 머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저 PBR주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이 현재 0.6배 그리고 PR이 5배 그리고 ROE가 이제 12%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저평가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저 PBR주도 조금 선별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PBR이 낮다라고 해서 싼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ROE나 영업이익률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ROE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뭐 저평가되지 않은 주식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1배 미만의 ROE 이제 10% 이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굉장한 저평가주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건설기계 쪽이 전부 이제 역대 최대 실적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택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의 매출이 좀 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리스크로 이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았던 편인데 최근에는 이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올해 실적은 성장폭은 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전쟁에 대한 재건축 수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감안해 본다면은 전년도와 또 비슷한 수준의 어떤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55,000원 이하대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적정 주가 65,000원대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매기가 몰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건설기계 쪽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진짜 아까 언급한 ROE 대비해서 PBR 이런 게 상당히 반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뭐 여러 PBR주 이제 저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그 다음에 턴이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설기계 쪽도 괜찮을 수 있겠다. HD 현대 건설기계 계속 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야 이거 오래간만이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좀 카지노 산업 특성상 이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실적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카지노 매출액이 또 이제 지난 3, 4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좀 역성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트래픽이 많이 좀 분산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원랜드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매출액이 평균 그래도 1조 5천억 원대는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4,5천억 대 정도 이제 평균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2,700억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지금 회복을 쉽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VIP 회복 매출이 이제 VIP 매출이 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관광 재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이제 그런 카지노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VIP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좀 실적 개선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카지노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카지노 분야에서도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지노 산업의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를 하다 보니까 뭐 복합 리조트, 뭐 골프장 그리고 스키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폭은 조금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사실 감안해도 지금 역사적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R이 한 12배, PBR이 한 1배 미만,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20%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영업 적자가 그때 4천억이었을 때도 저점이 한 16,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음에도 사실 비슷한 가격대에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도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뭐 현재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7,000원 이하대에서 뭐 조금 눌린다면은 조정 시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19,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모증권사에 있을 때 강원랜드 제가 상장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개인들 돈 많나 봅니다. 아직도 카지노 가서 돈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주가가 최근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HD 현대건설기계, 강원랜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국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2024년에 돌파구를 기대한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과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제품은 렉나자와 안티프라민, 비콤시, 듀오웰, 코포시럽 등이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금리 변동과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침체기에도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제약산업의 규제, 약가 인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렉나자로 전년 대비해서 7%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매출 둔화로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우선 유한양행 2023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3% 넘게 떨어졌고요. 영업이익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 매출액 4,755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으로 좀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 일부 제품 재고 이슈로 매출이 부진했고 뿐만 아니라 렉나자와 관련해서 잇따른 판관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 유통 부분은 신제품 효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판단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2024년 기대감이 조금 더 큽니다. 우선 첫 번째 실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R&D 모멘텀, 마지막으로는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2024년 실적 성장을 견인할 요인은 렉나자의 국내 급여 확대와 유한화학의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렉나자는 비소포 폐암 치료제 1차 치료 환자로의 요양급여 확대와 최종 약가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렉나자 위험부담제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적용됐다라는 부분이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위험부담제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 지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급여하는 원칙을 살리면서도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R&D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R&D 부분에서는 2024년 하반기 마리포사의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 발표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근본 실적 발표에서 특이적인 부분은 추가 M&A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유한양행은 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화장품 분야의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연간 매출액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마리포사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8만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2024년 키워드는 실적 성장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마리포사의 임상에 대한 전체 생존 기간 결과 발표 그리고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개발 본격화 부분 역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실적과 주요 R&D 모멘텀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기술 수출 수익 등으로 작년 영업이익 57% 증가한다. 네, 좋은 모습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영업이익은 재작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재작년 4분기와 비교해 3%, 영업이익은 66% 감소한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이는 렉나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탓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호실적의 배경은 전반적인 매출, 기술 수출로 인한 이익 증가로 분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치료제 로스바미브가 재작년 대비 53% 증가하고요.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은 같은 기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염 진통제 안티프라민은 재작년 대비 11%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가 더 큰 기대감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렉나자의 세계 시장 출시에 힘쓸 예정이고요. 현재는 리브리반트의 병용 요법에 대한 허가가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 흐름에 계속해서 좀 압박을 연출하고 있었고요. 다만 작년 10월 4일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최저점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제약주 상승 흐름이 이끌어졌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 4% 넘게 상승했고요. 보령과 대웅제약, 유한양행 역시도 3% 넘는 강세 흐름을 연출하면서 유한양행도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1,600선에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부진한 실적이지만 2024년 돌파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원 선에서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한양행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금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 속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한국전력, 넷마블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HD 현대 건설기계, 강원랜드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